40 총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오른 광주 전남 후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전남도가 동서북권 통합의대 방침을 단독 의대 설치로 변경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인데 공정한 잣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행 16건에 대해 5.18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엄군의 광범위한 성폭행이 법적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제주 4.3 76주년을 앞두고 광주의 4.3 사건을 상징하는 4월걸상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세워진 제주의 5월걸상에 화답한 것으로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연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의 일꾼으로 일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비례대표 후보들도 지역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며 정당 투표에서 한 석이라도 더 챙기기 위한 경쟁에 나섰는데요. 비례대표 후보들 가운데 광주 전남 대표 주자들은 누가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험지인 호남 출신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권에 4명 이상 배치하겠다고 당헌 당규에 규정한 국민의힘. 이번 총선에서도 호남 홀대가 한 차례 논란이 됐지만 이를 의식한 듯 호남 민심에 한층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여당 혁신위원장 시절부터 첫 업무를 5.18 민주묘지 참배로 시작한 순천 출신 인요한 후보가 8번에 배치됐고 전북 출신 조배숙 후보도 13번으로 당선권입니다. 약속 제가 드리는 거는 광주에 대한 이 정신을 후대한테 길이길이 가르치고.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번이 모포시의원 출신 서미화 후보입니다. 이 밖에도 11번 전정도 후보, 12번 김윤 후보 등이 호남 출신인데 모두 민주당 추천이 아닌 시민사회와 진보당 추천 인사들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새로운 미래 비례대표 1번은 광주 출신의 청년 정치인 양소영 후보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지방의 청년들이 다른 도시로 또는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고향에서 성장하고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조국 혁신당에서는 영광 출신 서왕진 후보가 12번에 배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개혁신당의 비례 2번 천하람 후보가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순천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호남 후보들이 지역민들에게 얼마만큼 지지를 이끌어 올지도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소나무당이 송영길 대표가 옥중 출마한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대한 언론 초청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소나무당은 지난달 29일 선관위 주관 광주 서구갑 지역구 토론회가 조인철 민주당 후보의 건강상 이유로 인한 불참으로 파행됐다며 언론 초청 형태의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토론회 개최 조건으로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후보를 대신할 소나무당 캠프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의과대학 신설이 동서북권 통합의대에서 단독 의대로 변경됩니다. 어느 대학에 신설할지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돼 올해 안에는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통합의대 카드를 꺼낸 지 5개월 만에 정책 변경인데다 유치를 놓고 지역 간 큰 갈등이 우려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어느 대학에다가 할 건지를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추진 방식을 통합의대가 아닌 단독의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5월 중 대입 전형 발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가능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통합의대 방식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공모는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한 뒤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은 올해 안에 끝마칠 계획입니다. 당연히 올해가 아니면 끝나면 당연하고요.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독 의대로의 정책 변경은 도가 통합의대 카드를 낸 지 불과 5개월 만입니다. 갑작스러운 변경은 윤 대통령 임기 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고 지역의대 신설을 요구한 곳이 전국적으로 10곳에 이르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단독의대 신설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중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 큰 갈등과 대립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가 공정을 강조하지만 평가 기준 마련 등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는 2026년 신설을 목표로 정원 200명을 신청할 방침인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2,000명 가이드라인 안에서 정원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C 강동인입니다.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이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형사 7 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모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2월 4일과 15일 사건 브로커 성 씨에게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청탁비 1,000만 원을 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치안감은 돈을 줬다는 브로커의 일방적 진술과 간접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고 승진 청탁과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생용동에서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일 낮 2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생용동의 한 복지회관 앞에서 선거벽보가 날카로운 물건에 훼손됐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행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엄군의 성폭행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사실이 법적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겁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김수현 씨는 KBC와의 인터뷰에서 1980년 광주에서 받은 상처를 고백했습니다. 두 분은 좀 계급이 있고 한 분은 계급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된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안 해주고 좀 못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체험을 봤어요. 체험. 김수현 씨 사건을 비롯해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성폭력 사건 16건에 대해 5.18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결정했습니다. 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광범위한 성폭력이 있었음을 처음 인정한 겁니다. 강간을 통해서 유산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상이나 그리고 구타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성기에 어떤 상해를 입고 자궁을 적출하게 되는 상황이 그러한 것들을 5.18 성폭력의 피해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성과가 있습니다. 임산부나 여고생에 대해서도 계엄군은 서슴없이 성폭행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도심 금남로나 터미널에서도 외곽 야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한 피해 여성은 성폭행 후 구타로 1년 7개월간 코마 상태에 빠졌다 깨어났고 다른 이는 트라우마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44년 만에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마음이 후련하다고 소회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후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 연락 받았을 때 엄청 울 줄 알았거든요. 내가. 80년 성폭행 사건을 국가기관이 공식 확인하면서 베일에 쌓였던 5.18의 진상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내일은 76주년 제주 4.3 사건 추념일입니다. 하루 앞선 오늘 시민들의 주도로 광주에 4.3 사건 조형물이 세워졌는데요. 지난해 제주에 설치된 5.18 조형물에 대한 화답입니다. 제주 4.3과 5.18 민주화운동의 유족들은 국가폭력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사건에 희생자를 기리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4월 걸상으로 인권연대가 4.3과 5.18의 연대와 전국화를 위해 설치한 겁니다. 제주도민들이 지난해 5월 5.18 정신을 기리는 5월 걸상을 설치해 준 것에 광주 시민이 화답한 겁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뜻을 모여서 과거의 7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사회에 알리고 상기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데 동참해 주신 데에서 마음속 깊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만든 걸상의 이름은 민중의 힘입니다. 군경의 무차별적인 학살을 상징하는 총알은 결국 민중에 의해 꺾인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어차피 보면 구부러진 총알이 어찌 보면 잘못된 권력이고 국가 폭력이거든요.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의자의 어떤 한 귀퉁이를 또 받쳐주는 게 또 민중의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컨셉으로. 걸상에는 5월 광주란 글귀도 함께 새겼습니다. 일상에서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게 광주 5.18과 제주 4.3을 함께 기억하자는 겁니다. 5.18 때 광주 사람들이 가장 슬펐던 것은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심정이 제주 4.3 유족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나아갈 때 감히 국가폭력이 여기에 함부로 하지 못하리라. 5월 단체와 시민들은 국가폭력에 희생된 제주 4.3과 광주 5.18을 기억해야 한다며 4월 걸상의 건립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전라남도와 해양관리협의회가 지속가능한 수산물 저변 확대를 위해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양 기관은 해조류의 국제인증 표준을 개정할 시 전남도의 양식 방법 등 수산업의 여건을 반영하고 인증 분야의 인력 양성 교육과 지속가능한 수산물 인증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인증 수산물이 내수 프리미엄 시장과 신규 수출 시장에 진출하도록 해양관리협의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이전을 검토하면서 항만공사의 박람회장 활성화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세계 박람회장을 인수한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입주기관인 국립공원공단 해양연구센터가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5월 경남 사천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박람회장 활성화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는 기후변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을 조건으로 해양연구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7억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금의 20%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에게 88회에 걸쳐 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와 도주 우려가 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나주시 송월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 10층에서 인부 6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창천에서 기름이 유출돼 지자체가 방제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광주광역시 금호동 서창천에서 오수관을 따라 400m가량 기름띠가 보이고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광주 서구청에 접수됐습니다. 서구청은 흡착포와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방제 작업을 마쳤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물질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배출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홈 경기와 숙박, 교통 등이 포함된 체류형 관광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광주관광공사는 서울에서 출발해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홈 경기를 관람하고 아시아 문화전당과 양림동, 동명동과 무등산 등을 관광하는 1박 2일 일정의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은 버스를 이용한 프로그램과 기차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관광공사는 프로야구에 이어 프로축구 광주FC 홈경기 관람을 연계한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AI 앰뷸런스 시범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AI 앰뷸런스 20대를 구입하고 지역 의료기관 6곳에 응급정보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AI 앰뷸런스는 영상 카메라와 마이크 등이 설치돼 환자 상태에 대해 119 종합상황실과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